자, 오늘의 주제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마, 폭염, 이상기후 때문에 원재료 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가공식품 물가도 함께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는요. 콜라, 스프라이트, 커피, 김치 이렇게 식음료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른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밥상 물가가 됐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물가 얘기하기 전에 속보부터 하나 좀 다뤄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랑 ENS 합병이 가결됐다. 임시주총에서 가결됐다는 속보가 몇 분 전에 나왔습니다. 찬성률은 85%고요. 여기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박종훈 팀장님부터. 네. 일단 시장에서는 사실 어제 이제 국민연금의 반대표 입장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좀 보셨을 텐데 이제 지분율이 한 6.2%, 6.3%인가요? 예, 이러한 지분율 가지고 반대표를 했지만 해외 이제 여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찬성표를 또 던져고 어제 정말 이거 어떻게 이제 주총이 좀 될까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분을 보게 되면 그냥 50%가 좀 넘는 그러한 지분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소액주주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죠 사실은.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야 반대표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오늘 지금 속보로 저도 보니까 85.8%. 그러니까. 예,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률이 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최태원 회장님이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대한상공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또 SK 그룹 내에서 밀어붙이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도 많이 전달을 했었고 또 100조 기업이다라는 자산 규모로 봤을 때 100조 기업이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청사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이 좀 마음 깊이 이렇게 좀 새기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좀 높은 찬성률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물론 소액주주분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주주가치 훼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좀 그룹 내에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켜서 여러 가지 주가 측면에서 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게 된다면 일부도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노 측은 공시를 통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이 8천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약 해지하거나 합병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SK 입장에서는 ENS가 영업이익이 매년 1조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노의 입장입니다. 돈쌤님도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네, 전반적으로 비슷한데요. 일단 저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당위성 같은 건 당연히 있다고 보고 시너지도 충분하다고 보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분위기나 아니면 국민연금의 분위기는 이제 소액주주들의 소외를 좀 어떻게 좀 보듬어 달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좀 있고 합병 자체가 그렇게 무리 있는 합병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좀 어찌 보면 볼 수밖에 없었던 손해를 좀 가다듬는 노력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시장에 대한 밸류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지금 아직 살아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를 좀 띄워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근데 이 일 때문에 네. 두산. 이야기 많잖아요. 맞아요. 또 셀트리온도 최근에 사실 합병에 대해서 그렇죠. 한 발 물러선 그런 느낌인데 이게 다른 타 기업에 어떻게 또 분위기가 전달될지가 또 향후 관심사가 아닐까. 사실 요것만 다뤄도 저희가 한 30분에서 그러니까. 1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상법 개정까지 들어가야 돼요. 또. 이거 하면은 감정 섞인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또 주제가 물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속보로 SK 이노베이션과 ENS 합병이 가결됐다는 거 찬성률 85% 요 이야기는 추후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요. 두 분은 어떻게 밖에서 장바구니 물가나 아니면 외식이나 이런 걸 물가 좀 올랐다는 걸 좀 체감하십니까? 박종훈 팀장님. 너무너무 체감하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지금 요 근래에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물가 상승률 그리고
뭐 오늘은 그냥 제가 네.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냉면값이 막 15,000원이에요. 말이 죄송합니다. 냉면도 여기 또 자영업자분들 계실 수 있는데 떡볶이, 떡볶이, 치킨. 치킨. 이거 진짜 가격으로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네. 뭐 조금 우리가 옛날 떡볶이 사실 컵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떡꼬치 200원이었는데. 예, 뭐 500원 네. 이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에 이제 떡볶이가 사이즈가 많이 커지면서 가격도 많이 높아지고 사이즈가 나는 요만큼만 먹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만큼 사게 되는 네. 그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예,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약간의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으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이님이 치킨 할인 받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 올리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돈쌤님은 약간 두 분이 유부남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추석을 앞두고 장 보는 물가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긴 합니까? 일단 뭐 추석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날도 부담이 되죠. 추석은 각오라도 하지. 각오라도. 네, 그 평소에도 네. 사실 근데 물가라는 게 이게 따박따박 오르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한 번씩 이렇게 그렇죠. 계단식으로 오르잖아요. 그 계단이 최근 한 2년 동안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뭐 사회초년생 뭐 재무관리 이런 걸로 강연을 나가 보면 네. 예전에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는 점심 식사 뭐 순댓국 5,000원이면 다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우아해요.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거든요. 돈쌤님 때 학식 막 1,000원 이랬잖아요. 1,800원 했죠. 1,800원. 그리고 2,000원짜리 나오면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 예. 98학번이라니까 60이라니까요. 69년생이 아니고 79년생인데 1,800원 때. 그때 2,000원짜리 나오면 약간 이제 돈가스가 좀 커지고 뭐 그랬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뭐 외식이 가장 비싸졌고요. 외식이 가장 비싸졌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갔지만 이제 양이 너무 작아졌어요.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요즘 야구 유행이잖아요. 야구 이제 뚜껑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뭐라도 먹으려고 순대를 한 1인분에 샀어. 근데 순대가 한 10개? 진짜요? 네. 그러니까 셀 수 있다니까요. 작은 게 아니라 한눈에 몇 개인지 눈에 근데 들어와. 그것도 금방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걸려. 그냥 예. 이거 개당 얼마인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 상황이 된 거고 뭐 치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뭐 그 좀 저렴한 데 가면 옛날 통닭은 뭐 한 6,000원 이런 것짜리도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다 그 옛날 통닭이 요즘 통닭이 됐죠. 가격으로 치면. 많이 말랐어 또 통닭이. 사실상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네, 그렇죠. 병아리고. 이게 사실 물가가 오르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는 빅맥이나 이런 뭐 햄버거 세트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가격을 낮춰서 무슨 뭐 조금 라이트한 그런 밀들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 네네. 미국에서 소시지 수요가 증가됐다. 이게 경기 약화의 신호다?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많은 육류나 최근 이제 국내에서는 많은 채소 가격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국가별로 약간의 품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사실상 이거의 가장 큰 뭐 요인은 기후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추석 차례상을 제가 뭐 여기서 한국물가협회에서 나온 표를 제가 보니까 채소류가요 21% 상승했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체감이 될지는 다 시장에 가시면 다 그대로 이제 뭐 받아들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뭐 17.1%가 상승했다. 뭐 여러 가지 뭐 안 오르는 게 없죠.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정말 겁나는 추석 차례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또 해줘야 돼요. 왜 네. 그러냐면 고금리를 그래도 좀 버텨왔더니만 또 이상기후, 또 기후변화의 악재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또 다시 불거지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뭐 생산자 물가지수 등락률이 최근에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이게 결국에는 사실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그러한 가격이 또 될 수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또 추석을 명분 삼아서 또 가격을 인상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물가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은 또는 물가 지표가 많이 잡히게 되면은 가격을 인하하진 또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아우성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또 고금리 상황을 또 버텼다 보니까 네. 또 뭐 땅 파서 장사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 또는 지금 체감하고 있는 물가 자체가 지금 당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 또는 물가 지표랑은
완전히 계율이 좀 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 경제 지표를 전혀 믿을 수 없다. 물론 뭐 시간차가 분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품목별로 또 다른 상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미국에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코코아가 엄청나게 네네. 올랐죠. 오렌지 주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계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품목별로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또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뭐 설탕부터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향후 앞으로 이상 기후가 더 잦아지고 심해질 것이라는 많은 분석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게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부분이 이제 고점을 찍었다 정말 힘들다가 아니라 지금의 물가 상승률은 이제 뭐 초입 구간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향후 뭐 5년 또 향후 10년까지도 이상 기후가 더 심해진다면 정말 밥상의 어떤 뭐 음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니 멜롱님께서 옷값은 조금 오른 정도인데 먹는 게 너무 많이 올랐다. 이래서 겐조님께서 오늘은 재래시장 가서 떡튀순으로 때워야지 오뎅 국물 서비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것만큼 식품 가격이 많이 인상된 이 부분 이상 기후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일단 보통 물가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금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얘들은 잘 안 맞는 이유가 일단 식품에서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곡물이 있고 채소가 있거든요. 곡물, 채소. 네, 근데 곡물은 주로 수입이 많고 채소는 거의 다 로컬이죠. 그러다 보니까 채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느끼는 게 예전에 뭐 기사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상추 같은 거는 그냥 가져다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풀백. 네. 근데 지금은 다 이제 1,000원씩 추가받습니다. 정량만 네, 주고 정량만 딱 그래요. 주고 그런 식으로 된 게 그럴 수밖에 없죠. 상추가 더 비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기후 위기의 기후가 변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전에는 가장 흔한 메뉴 중에 하나가 동태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동태탕 거의 없죠. 그래요? 예전에 동태탕이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바다가 따뜻해져가지고 올라갔어. 다 도망갔어요. 진짜요? 야, 안 동해, 잡혀, 안 동해에 잡혀. 안 잡혀요. 네. 와, 그래서 그래요? 그 지금 제일 흔한 게 동태탕이랑 뭐 상추쌈이나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비싸졌어. 그런 것들이 맞아요. 비싸졌고 그리고 이제 근데 곡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입을 하니까 전 세계 곡물 가격 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는데 채소는 그때그때 움직여. 그때그때 움직여서 제가 준비한 뭐 자료 하나 네. 보여주시면 일단 곡물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곡물 가격을 한번 보면 뭐 22년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다가 좀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아직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곡물 가격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뭐 엘니뇨 현상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 곡물 가격은 라니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좀 추운 거. 왜 그런가 했더니 전 세계에서 그 중요한 게 미국에서 뭐 밀 같은 게 엄청 많이 나고 중국에서도 남부 지역에 그게 있는데 라니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이제 그쪽이라서 이제는 오히려 엘니뇨 때문에 곡물은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창고에 쌀이 많은데 지금 풍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 분명히 풍년이다. 그렇게 돼서 곡물 자체는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채소나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바뀌고 있고 특히 사과 같은 것도 예전에는 뭐 부산 조금 위에도 네. 가수원 있고 했는데 이제는 대구 위 한참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기후 이변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식생활은 그대로인데 그게 원산지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특산물이 이제 도시를 바꿔가는 느낌. 예, 그렇죠. 네. 이제 부산 망고 뭐 이런 거 나오기 생겼어요. 부산 망고. 더 이상 동남아 갈 필요가 청주 없는. 바나나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그렇게 청주 바나나.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비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바뀌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공급과 수요의 문제 때문에 채소 가격은 원래 좀 업다운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근데 다행히 곡물가는 올 하반기에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게 이제 주요 IB들의 이제 분석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우리가 그냥 생활만 해도 야 여기 태국이다, 동남아 날씨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동남아 만큼 가면 동남아죠. 과일 자랑하잖아요. 네. 그런 만큼 약간 그런 자라나는 재배하는 채소나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그렇죠. 그런 추세다. 그래서 식음료 값이 올라가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근데 이렇게 식음료 값이 계속 올라갈 때 슬픔만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쪽도 있지 않을까요? 투자 포인트가 뭐 있다면? 동남아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네. 좋아할 수도 있죠. 저 망고 좋아하는데. 네, 망고 같은 그 요즘 이상하게 어디 좀
저렴한 뷔페가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망고의 퀄리티가 예전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요. 예,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이 다운됐죠. 뭐 해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땅보다 바다가 뜨거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바다는 어떻게 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데우거나 식히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해안 생태계 같은 문제가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해산물 진짜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보면 저도 이제 해산물 좋아하는데 좀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음. 예, 보기 드문 해파리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다. 요즘에 약간 저희 돈세님께 드립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일주일 쉬고 오면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사실상 개그맨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외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네. 다른 데로 약간 웃는 쪽, 뭐 네. 애니메이션이나 뭐 핫쇼핑 뭐 이런 맞아요. 많이 네. 하고. 아니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지금 뭐 물론 이거 지금 소비자 연맹의 설문조사를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앞서서 채소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이제 뭐 채소 가격이 워낙 높아지고 우리가 뭐 이제 시장가가 물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소비에 대한 변화, 이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물론 1,227명 대상이다 보니까 뭐 이게 다 대변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 변화가 매우 감소하다, 매우 감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올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소비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국내 이제 국가의 어떤 GDP적으로 봤을 때도 큰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른쪽을 또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 신상식품 가격 인상 시 소비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소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저렴한 판매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싼 곳에서 사겠다라는 비중도 많긴 하겠지만 뭐 이게 소비 자체를 줄여버리면 사실상 너무나도 이제 좀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 지금의 많은 전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핫쇼핑, 네. 사랑의 핫쇼핑이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좀 마케팅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러한 어떤 식품들도 많이 나오고 제품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핫쇼핑을 네. 음식이 안 굿즈로 팔리니까 파는 거. 음식에다가 넣어서 마케팅을 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예를 들면 지금 여름에 뭐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가 정말 많이 늘겠지만 뭐 일부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늘었지만은 여기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마케팅의 요소를 더 집어넣는 그러한 방향성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오늘 제가 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미국에서 이건 약간 좀 식품하고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헬스장을 안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헬스장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미국 사람들이 헬스 안 하면은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워낙 필수적인 부분에는 내가 소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이런 외적인 부분, 뭐 여가 생활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내가 조금 안정화되어 있을 때에 몸 관리 좀 해볼까, 다이어트 좀 해볼까, 이런 여유가 생기는 곳에 지출하는 그런 지출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소비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정말 소비가 늘어날 부분일까라는 부분, 또는 이게 정말 필수적인 부분일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그 특별히 싸게 살 방법이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이거든요. 예. 차라리 브랜드 같으면은 이제 저 중저가 브랜드로 가겠지만 뭐 양파, 대파라는 게 브랜드라는 게 따로 있을 게 없다 그렇죠. 보니까 그 요즘은 그나마 좀 하나의 유행 아닌 유행이 어떤 거냐면 그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면 네. 그 상가들은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비어 있는 상가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그것만 임대를 해가지고 인테리어 전혀 없이 그냥 신선식품만 파는 그런 곳이 유행을 해요. 미니멀로. 네, 그냥 박스만 쌓아놓고 인테리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와, 그건 그러니까 또 인테리어만 돈 딱 벌 내고 그리고 이제 그냥 거기서 하루 딱 팔고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단기로.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좀 아파트 단지에 그 맘카페에서는 좀 유행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찾는 방법이 이제 쿠땡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또 필수제라고 해야 될지 피하고 싶지만 이제 핫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딸 가진 아빠기 때문에 등골핑. 예, 등골핑, 뭐 파산핑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참 이게 피규어만 해도 하나 25,000원 정도 하는데 80마리 정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집에요? 예, 아니 그 집엔 한 10마리 정도 있고 50마리. 농장이네요. 예, 거의 농장입니다.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예, 그 정도인데 어. 근데 게다가 이제 피규어만 하는 게 아니죠. 네. 예, 요즘에는 이제 무대 인사에 영화도 하고 있고 지금 지난 방송에도 이제 안내를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무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야. 굿즈 안 사고 그냥 나갈 수는 없죠. 친구들은 갔다 다 오신 거예요? 저는 다행히 딸의 눈을 가려가지고 아직 이거 하는지 몰라요. 아, 몰랐어. 아빠가 미안해. 큰 길 지나가면 가로등 같은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럼 차 돌려서 옆으로 가고. 일부러 피하는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써먹으려고. 나중에 되면 좀 초반에는 표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는 이제 표가 조금 구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기업들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뭔가 마케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동심을 좀 이용하는 방법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네요. 근데 영화니까 또 이동진 평론가의 그 평론이 좀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핫쇼핑도 좀 평론해달라. 네. 라고 했는데 예,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네. 네, 가서 울까봐 아직 안 보고 계시다고. 아, 근데 이동진도 생각보다 안 본다. 어른들이 많이 울고 나오신대요. 굉장히 웰메이드라고 해서 이제 댓글로 이제 피하는 거 보니까 비거핑이다. 그 요즘 어른들이 핑자만 그러시는 붙이면 다 거. 됩니다. 돈샘핑. 네, 뭐 아니면 김서진 있는 그 김시진이라고 있으면 시진핑 되고 뭐 그렇게 시진핑.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개그맨이 맞습니다. 개그맨인 것 같습니다. 네. 핫쇼핑 이동진 평론가가 들어가서 울까봐 요걸 또 안 받고 댓글로는 비거핑. 근데 요 진짜 이 핫쇼핑 뭐 이렇게 하면 마케팅이 돼요? 그러니까 네, 됩니다. 식음료 음식료 파는 데가 어려우니까 요거를 끼워 넣어가지고 마케팅을 이렇게 지금 빙그레도 그렇고 뭐 CJ 메가커피 저렇게 넣어서 팔면 제가 뭐 유부남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저게 남자들도 좋아하고 진짜 실제적으로 마케팅 네, 효과가 좋아합니다. 있어요. 이거는 사실 돈세님께 여쭤봐요. 저도 유부남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렇기 아직은 때문에 이제 핫쇼핑에 입문할 나이는 아니고 네. 제 딸이 이제 7살이라서 사실은 이제 핫쇼핑을 졸업할 나이인데 졸업을 핫쇼핑은 좀 입학이 좀 늦었어요. 이제 한 3-4살에 들어와야 되는데 5살에 들어와가지고 네. 근데 아이들은 엄청난 스킬 능력이 있어요. 그 많은 상품 중에 딱 그걸 찾아내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상상도 못한 곳에 있는데 그걸 또 찾아내요.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예. 어딜 가든 이제 꼭 핫쇼핑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도 어릴 때 캐릭터 좋아하긴 했었잖아요. 네. 그거만큼은 이제 아이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의 수가 작아서 예전처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쵸, 이제 그쵸. 마케팅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는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좀 작은 것은 또 기업들의 좀 슬픔이 아닐까. 예전에 애들 한 반에 막 60명씩 있을 때는 한 명한테 아폴로 하나씩만 팔아도 재벌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앞에서 소위 말하는 잡상인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쵸. 정 팔 거 없으면 병아리라도 팔고 맞아요. 뭐 그랬었는데. 메추리도 팔았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팔 거가 팔려도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 자체가 잘 없고 아이들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핫쇼핑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대동할 만큼 식음료 업종은 굉장히 힘들다. 여기서 신선식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또 전가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상기후가 그 배경에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가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코스피 음식료품 지수 추이인데요. 2024년 7월부터 지금 8월 26일 어제까지 식음료품 지수 추이가 4,400에서 3,900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여름 때는 요게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또 올라가기도 하는데 또 떨어진가 보니까 기세가 좀 꺾였다 이런 코멘트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이게 식음료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박정훈 팀장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뭐 식음료를 조금 더 넓게 봐서 저는 이제 소비에 관련해서 아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과거 물론 이게 미국 표라고 미국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과거에 이 소비, 물론 경기 침체와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정말 많습니다. 뭐 실업률도 있고요. 뭐 장단기 금리 역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소비가 또 그만큼 그런 어떤 매크로 환경에서 소비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 소비에 관련해서도 많은 이제 이 경기 침체와 또는 경기 둔화와 연결시키는 그런 표들이 많이 있긴 한데 과거에 뭐 2000년대 또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 쭉 보게 되면 이 소비 지표가 쭉 올라가다가 조금씩 머무르는 그런 위치에서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겠죠. 이 머무르는 위치에서 소비가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여러 가지 뭐 힘든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뭐 왔더라. 뭐 이렇게 물론 이건 뭐 100% 우리가 뭐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과거의 어떤 이러한 소비와 어떤 경기 침체에 관한 또는 경기 둔화와 관계된 상관관계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들은 거죠.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제일 지금 최근에 약간의 그 소비에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씩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향후 지금 뭐 실업률에 대해 때문에 경기 침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너무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소비 때문에 또 혹시나 미국 경기나 또 글로벌 경기가 좀 좋지 않은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와 경기 침체 상관관계도 한 번씩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다른 방송이나 뭐 딜사이트 여러 가지를 해서 여러 방송들 하면서 제가 소비에 관련해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이 소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좀 잘 봐야 된다. 물론 아직 뭐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나오셨던 분들은 우리는 뭐 소비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시긴 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소비가 앞으로 더 침체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욜로족이 아니라 요노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뭐 거지방에 들어가서 얼만큼 우리가 물건 아꼈는지 저는 이게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과거에 나는 이 일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도저히 돈이 없어서 나는 무조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구간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많은 청년분들도 과거에는 뭐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 하면은 내가 한 100만 원 버니까 뭐 120만 원 버니까 이렇게 바짝 벌고 그쵸. 뭐 내가 뭐 쓸 거 쓰고 여행 갈 거 여행 가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다면은 이제는 아마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있을 거라고 들고요. 왜냐하면 소비가 위축이 되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운영 비용에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또 줄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벌써 제가 예견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벌써 필리핀에서 보모분들이 오셨어요. 한국으로. 몇백 분이서. 그런 게 혹시 뉴스 보셨잖아요. 그때. 필리핀에서 이제 우리 가사도우미로 해가지고 몇백 분이서 이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 사건이란 표현을 좀 그렇지만 이러한 이벤트가 이제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저출산이다 여러 가지 뭐 이런 생산 능력, 생산 인구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산업군, 우리가 어찌 보면 기피하는 그런 산업군들은 이미 외국인 인력들이 확 들어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지고 저는 향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옆으로 좀 세긴 했는데 그래서 식료품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뭐 삼양식품과 뭐 CJ 시푸드가 아마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 많이 좋아하시는 또 K식품, 또 K푸드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K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사실은. 추세가 완전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깨졌고 삼양식품이 뭐 대장주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회복세는 뭐 물론 지금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겠지만 향후 좀 더 큰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해야 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이런 소비 둔화 이 부분은 이게 쉽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음료 자체가
아까 박종훈 팀장 말씀으로는 앞으로 경제랑 소비가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식음료주도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저는 그 아까 삼양식품 그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꺾여서기보다는 삼양식품이 왜 올라갔는지를 되짚어봐야 됩니다. 일단은 상반기 주도 섹터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미국과 수출입니다. 미국의 수출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뭐 그게 화장품이 됐던 식음료가 됐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내려가는 것들이 또 공통적으로 미국과 수출이 관련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환율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 연초부터 해가지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빠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고 있다가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둔화되고 있는 시장도 우리 입장에서는 없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환율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상승을 좀 가져왔다가 지금은 좀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내러티브가 좀 약간 상쇄된 거죠. 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환율 효과 때문에 올라간 건 지금 환율 때문에 좀 빠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근데 미국의 소비가 주는데 우리가 소비가 줄어들고 있을 때 오히려 유리한 물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럭셔리라든지 이런 네. 게 아니라 약간 화장품도 가성비고 가성비. K푸드도 가성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완전 침체로 가서 극단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둔화됐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받는데 최근에 부침은 환율 때문에 올라갔다가 환율 때문에 토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이제 환율이 다시금 자리를 잡으면 그리고 나서 실적으로 확인을 해주면 좀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업들이 그렇죠. 굉장히 가성비에 중점을 그렇죠. 두고 있고 인정을 받는 부분이니까 식음료 쪽도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네. 침체가 되면 그리고 더잘 팔릴 식음료는 수도 주로 있다. 이제 곡물 가격하고 연동이 많이 되는데 지금 가격을 올렸는데 곡물가는 내려갈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마진율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다시금 주가가 좀 그 사이 많이 싸졌네라고 하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오늘 그 핀도더라는 기업, 중국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핀도더 다들 아시겠지만 테무, 그렇죠. 네, 너무나도 또 유명한 테무를 또 가진 이제 모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CEO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어떤 여러 가지 실적이 조금은 부러지는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소비가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저가에 많이 몰려 있었고 그런 부분에 물론 매출 성장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도 어마어마하긴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 하지만 마무리 이제 클라이막스를 그 CEO가 약간은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또는 매출 둔화를 이미 벌써 마음속으로 예견한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향후 지금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이번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테무의 그 CEO가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가 한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테무알리는 저보고 이제 돈셈이 전문가라고 하셔가지고 맞아. 네. 또 여쭤봐야 됩니다. 실질적인. 저는 그 CEO가 그렇게 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상승 곡선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 상승률이 이제 또 둔화되는 성장률이 네, 둔화될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상 작정한 적자였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져간다는 것도 사실 말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는 정상 기업으로 가야 될 그래서 수위 조절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시장은 좀 과격하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어제 한 30%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20%. 거 보면 주가도 이제 알리 가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알리 가격으로 조금 더 싸졌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물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추석을 또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 물가 그리고 왜 이게 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이었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